안녕하세요. 저는 아지트 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CK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특정 큐번의 질문을 볼 것입니다. 시험. 저는 CK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AWS 공인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이기도 합니다. 준혜원, CKA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시험, 인증 팁에 관한 이전 비디오 중 하나를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 시리즈의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확실하게 다룰 것입니다. 영상에서 이 모든 질문을 시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험을 확실히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많이 기다리지 말고 문제 해결을 시작해 볼까요? 따라서 시나리오가 있고 각 시나리오에는 특정 가중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가중치는 7%입니다. 이 특정 문제를 풀면 전체 점수에서 7%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미지 비즈박스를 사용하여 웹포드라는 새 포드를 생성하고 포드가 시스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3200초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POD를 생성하고 웹 POD라는 이름을 지정해야 하며 이미지 비즈박스를 사용해야 하며 그런 다음 컨테이너는 3200초 동안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시스템 시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데모에서는 킬러 코더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특정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큐버니츠 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CK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큐버니츠 관련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간단히 큐버니츠 클러스터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killercoder.com으로 가서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여 가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두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서를 여는 것입니다. 문서 내에서 이 특정 큐브렉트 치트시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탭에서 이 큐벡트 치트시트를 열어두세요. 그리고 다른 탭에서는 나머지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릭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해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웹파드라는 POD를 생성하는 것뿐입니다. 배포가 아닌 포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배포를 생성하려는 경우 큐벡트 크리에이트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POD의 이름은 웹파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즈박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즈박스와 동일한 하이픈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이러한 명령을 작성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항상 이 큐브 시델 치트시트를 열어 두십시오. 여기서는 큐브 시델 실행과 같은 관련 명령을 찾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복사하여 붙여넣고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큐버니츠 치트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이고 명령을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절전 모드이고 이제 3200초입니다. 시스템 시간 기능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필수 명령을 사용하고 이 명령을 실행한 다음 -OYML을 사용하여 YML 형식으로 출력한 다음 YML의 내용을 특정 파일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실행이 클라이언트와 동일하다는 옵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단순히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지 테스트 실행을 수행할 것입니다. 테스트 실행은 클라이언트와 같고 하이픈은 YML과 같지 않습니다. 이는 출력을 YML로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출력을 비즈박스 YML이라는 파일에 저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비즈박스 YML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듯이 파일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파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파일입니다. 모든 YML 콘텐츠가 생성되었으며 보시다시피 슬리프 명령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갈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서이기 때문에 치트시트를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내에서 시스템 케이퍼빌러티를 검색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검색해보자. 첫 번째 링크를 엽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안 컨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 시간 기능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능이 포함된 보안 컨텍스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테드민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타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이름 바로 아래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타임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거하겠습니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것을 저장합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큐벡틀은 비즈박스 YAML에 하이픈을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POD가 생성되었다고 표시됩니다. 확인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웹코드가 실행 중입니다. 이것을 설명해보자.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POD가 실행 중입니다. 이름은 웹팟입니다. 이미지는 비즈박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잉스 1.26 이미지를 사용하여 마이 프로젝트라는 새 배포를 생성한 다음 하나의 복제본을 갖고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를 잉스 1.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리소스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단순히 배포를 생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큐벡틀 크리에이트 명령을 사용할 예정이며 배포 이름은 내 프로젝트여야 하며 버전 1.26의 이미지 잉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1.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이 업데이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배포를 생성해야 하므로 큐벡틀 크리에이트 디벨롭먼트를 실행하세요. 배포 이름은 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잉스 1.26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제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레플리커 개수는 1개입니다. 따라서 복제본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복제본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하이픈 복제본이 원하는 복제본 수와 동일한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것이 생성되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엔터 키를 누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력을 파일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파일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터 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배포가 생성되었다고 표시됩니다. 그럼 큐벡틀 차트 배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배포 중 하나가 준비되었다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보자. 큐벡틀 배포 설명, 내 프로젝트. 보시다시피 이미지 1.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J1 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큐벡틀 치트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etImage라는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포 이름과 컨테이너 이름에 큐벡틀 세트 이미지 배포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명령이 수행하는 작업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 배포의 www 컨테이너를 롤링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ww는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경우 컨테이너 이름은 잉스입니다. 그것을 교차 확인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잉스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름을 잉스 1.17로 지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테이너 이름은 잉스입니다. 배포 이름은 마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버전 업그레이드가 리소스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이픈 레코드 옵션을 사용하고 엔터 키를 누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플래그 레코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향후 버전에서 제거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큐벡틀 게트 배포를 확인하고 이 큐벡틀 설명 배포 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잉스 1.17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복제본을 0에서 1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변경된 버전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큐벡틀 롤아웃 스트리 디플로이먼트 명령과 배포 이름을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출력을 보면 계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판은 이미지를 1.17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녹음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여기에서 이것이 제가 지금 실행한 것과 동일한 명령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 대신 배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문서에 있습니다. 그냥 고수하세요. 시험에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질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계속 틀어놓고 연습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